이 형님이 제 사업 자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피와 땀을 쏟아부어 일군 작은 사업, 그 돈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제 삶의 희망이었으니까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끝없는 대출 상환, 그리고 늘어나는 생활비. 하지만 그 모든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쌓아온 신뢰와 작은 성과들, 그리고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형님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서로 의지하는 법이다.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함께 나눠야 한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몇 살 위였고 늘 앞에서 길을 닦아주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이면 늘 우리 가족이 먼저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사업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형님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형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통장에 있던 사업 자금이 스펄렛하게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체를 잘못했나? 은행에서 오류가 났나? 그러나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낯설지 않은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형님,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손끝까지 떨리더군요. 믿었던 사람이, 피부티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사실을 아내에게도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아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결국 형님을 직접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이 돈 형님이 가져가신 겁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대답은 제 심장을 한 번 더 후벼 팠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갔다. 너 혼자만 사업하냐? 나도 힘들다. 가족끼리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그 순간 저는 죽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요? 제 인생이 걸린 돈을, 땀과 눈물로 만든 자금을 말도 없이 빼돌려 놓고 이해라니.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싸움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래된 전통을 가진 흔히 말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여 큰 상을 차리고 숟가락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시끌벅적했죠. 어릴 적엔 그 모습이 참 따뜻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따뜻함 속에 숨겨진 불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형님은 늘 첫째라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역시 형님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큰아들이니 네가 집안을 지켜야 한다. 동생이 힘들면 도와줘라. 네가 앞장서야 한다. 그런 말들을 저는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언제부턴가 특권처럼 변해버린 건 아닐까. 저는 늘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형님은 늘 화려했습니다. 대학도 저보다 좋은 곳에 갔고 결혼도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부모님은 아낌없이 형님에게 지원을 해주셨죠. 저는 그저 묵묵히 작은 일자리에서 시작해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늘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야, 넌 왜 그렇게 소심하게 굴어? 사업하려면 크게 벌려야지. 그렇게 쪼잔하게 하면 평생 먹고 살기도 힘들다.
형님은 술자리마다 저를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제게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 가게 잘 된다며? 나도 요즘 자금이 좀 필요하다. 잠깐만 빌려줘. 그때 저는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아니, 거절해야 했습니다. 저도 대출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형님, 저도 여유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좀 빠듯해서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형님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너 그게 동생이 할 말이냐?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형님은 부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사업 자금이 스폴렛하게 사라진 날, 제 머릿속에는 그날 형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린데 못 도와주냐? 그 말이 곧 제 악몽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사업 자금이 에스폴렛하게 빠져나간 걸 확인한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잠을 자도 눈이 번쩍 떠지고 밥을 먹어도 목이 메어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정말 형님이 한 걸까? 설마 가족인데.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급했습니다. 야, 내 가게 요즘 잘 된다며? 솔직히 말해봐. 통장에 얼마 있어? 그때는 웃어넘기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질문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형님이 우리 가게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흘끗거리며 가게 규모와 매출을 묻더군요. 하루에 얼마 정도 벌어? 이 정도면 꽤 괜찮겠네. 형님의 눈빛은 그때 분명 반짝였는데 그 반짝임이 기쁨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에 찍힌 이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형님에게 직접 따지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은행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자금이 없어졌어. 형님 이름이 찍혀 있어. 아내는 순간 얼어붙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확실해? 정말 형님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가족이라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가족이라서 이해해야 한다. 형님이 말하던 그 뻔뻔한 변명과는 정반대의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끝까지 스스로를 속이며 이 현실을 부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용기를 내어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집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아 마주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마치 폭발 직전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왜 형님 이름으로 찍혀 있는 겁니까?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님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좀 급해서 잠깐 쓴 거야. 곧 갚을 테니까 걱정 마. 잠깐 쓴 거라고요? 그 돈은 몇 달간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잠깐이라는 단어로 치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형님, 그 돈은 제 사업 자금이에요. 거래처 대금 결제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말도 없이. 제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제 말을 뚝 잘라내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가족끼리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 내가 못 갚을 줄 아냐? 너보다 내가 더 힘들어. 형이 좀 가져다 쓴 게 그렇게 불만이냐?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은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를 삼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형님은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형님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쓴 게 맞다. 근데 뭐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그 정도도 못 이해하면 동생 자격도 없다. 그 자리에 있던 어머니는 당황한 듯 두 손을 모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형제끼리 피는 못 속인다. 내 형이 어렵다니 좀 이해해라. 곧 갚을 거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님은 당당했고 부모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그날 이후 저는 형님과 맞서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형님과의 격렬한 언쟁 이후 저는 한동안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말없이 물만 내어주었고 그날 밤 우리는 불 꺼진 방에서 한참 동안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등을 돌린 기분, 믿었던 피부티에게 배신당한 상실감, 그리고 당장 내일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 하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야, 지난번엔 내가 좀 말을 험하게 했다. 미안하다. 돈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갚을게. 이번 주에 가족끼리 밥이나 한번 먹자. 순간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형님이 드디어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수습하려는 건 아닐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절대 쉽게 믿지 마요. 지난번 태도를 생각해봐요. 형님은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래도 형인데 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우리는 가족끼리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형님은 평소와 다르게 웃음을 보이며 제 잔에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동생 미안했다. 내가 잠깐 욕심을 부렸나 보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그 말에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형제끼리 괜히 싸우지 말아라. 돈이야 어차피 돌고 도는 거다.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부모님조차 이 일을 단순한 형제 간의 작은 오해쯤으로 치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형님의 사과는 진심 같기도 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저녁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건 사과가 아니에요. 저 눈빛 봤잖아요. 형님이 무언가 더 큰 걸 숨기고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이제 해결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아내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님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의심은 끔찍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사과하던 그날 이후 잠시나마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거래처에서 걸려온 전화가 제 모든 안일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장님, 결제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신 건가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돈은 분명 형님이 가져간 자금 중 일부로 처리했어야 할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계좌를 확인했지만 남은 돈은 형편없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거래처 중 한 곳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사장님 형님 되시는 분이 직접 연락 와서 앞으로 거래는 본인하고 진행하라고 하던데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님은 단순히 제 자금을 빼돌린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사업 자체를 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형님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형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제 거래처에 왜 연락을 하십니까? 형님은 담배를 태우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야, 네가 그깟 가게 제대로 운영이나 할 줄 아냐? 내가 좀 더 크게 해보려고 그런 거다. 어차피 내 능력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피땀 흘려 지켜온 제 노력과 시간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사업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형님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가족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것, 그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형님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건 제게는 아직 너무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스스로 증거를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다툼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과 기록이 필요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거래 내역과 장부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눈은 충혈되어 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돈을 빼돌린 계좌. 거기서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그 계좌의 예금주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주소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형님, 친구 집 주소였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형님은 단순히 제 돈을 가져다 쓴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 명의를 빌려 은폐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은행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사실 형님이 며칠 전에 가게에 오셔서 매출 장부를 좀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전 이상했지만 가족이니까 드렸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 사업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형님이 보여줬던 사과와 미소, 가족 앞에서의 온화한 말투, 그 모든 게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이었음을요.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단단한 각오가 굳어졌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형님이 남긴 작은 실수, 송금 기록 하나. 그게 앞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거라 직감했습니다. 형님의 흔적을 잡아낸 순간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은행 기록을 출력해 손에 쥐고 곧장 형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형님은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종이를 탁자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제 돈이 형님 계좌를 거쳐 이 사람한테 흘러 들어갔습니다. 더는 변명 못하시겠죠? 형님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젓더군요. 야,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난리냐? 그래, 내가 좀 챙긴 거 맞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네가 벌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가족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 말은 제 심장을 또다시 후벼 팠습니다. 형님은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제 노력을 가로챈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더는 형님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아내가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경찰에 가요. 이대로 두면 형님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순간 형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날 경찰에 넘겨? 가족을 팔아서 네가 얻는 게 뭐가 있는데. 그 고함에 방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형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얻는 게요, 저는 제 인생을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형님 같은 사람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형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은 형님의 계좌와 송금 기록을 정식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과 위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형님이 빼돌린 돈, 은폐하려던 흔적, 거래처에까지 손을 뻗친 모든 증거가 차례대로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결국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형님은 처음엔 태연했습니다. 에이, 가족끼리 잠깐 돈 빌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키워? 조사하면 다 알 거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고 부모님도 그 말에 어느 정도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이 확보한 증거 목록이 우리 손에 전해졌습니다. 형님이 제 자금을 빼돌린 계좌 기록, 제 사업 거래처에 무단으로 개입한 통화 녹취, 심지어 친구 명의 계좌까지 모든 것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형님 앞에 내밀었을 때 형님의 얼굴은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내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남편은 형님을 믿고 참고 또 참아왔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이건 가족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형님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희가 감히 날 이렇게 몰아세워? 하지만 이미 상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식으로 형님을 소환했고 그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불려가야 했습니다. 그날 형님이 경찰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물론 속이 쓰렸습니다. 가족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울분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가 당한 부당함에 맞서는 방역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잠깐 돈을 빌린 것뿐이다. 동생이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계좌 추적은 거짓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제 돈을 빼돌려 주식과 도박성 투자에 쓴 기록이 드러났고 거래처에 접근해 제 사업을 가로채려 했다는 정황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숨 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님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사용했으며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거래처를 가로채려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형님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쇠고랑이 그의 두 손목을 차갑게 조였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형님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이 지켜낸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의 끝이 비로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구속된 뒤 동네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큰아들이 집안 자금을 빼돌리다 쇠고랑을 찼다더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냉정했고 형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래처 대표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이제야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거래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눈물나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신뢰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사이다 같았던 순간은 법원 판결문에 찍힌 한 줄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 형님이 빼돌린 자금은 결국 제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나오던 순간 기자 한 명이 형님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피고인 가족의 돈을 왜 빼돌리셨습니까? 형님은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그동안의 오만하고 당당하던 형님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린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이게 다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형님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천이 전해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끝났다는, 그리고 내가 이겨냈다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형님이 구속된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늘 불안에 떨며 형님의 눈치를 보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도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형님 때문에 떠날까 고민하던 거래처들도 다시 돌아왔고 새로 찾아오는 고객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직원들 앞에서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노고와 신뢰를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웃는 게 많아졌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내 역시 한결 편안한 눈빛으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혼자 감당했을까 생각하니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형님 편을 들며 저를 오히려 나무라던 부모님도 결국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를 더 믿어줬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처가 아물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조금은 덜 무겁게 해주었습니다. 무너진 건 형님뿐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빈자리는 컸지만 그 공백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믿음과 책임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이번 사건은 제 삶을 10위째 흔들어 놓은 시련이었습니다. 믿었던 형에게 배신을 당했고 부모님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늘 작아져야 했던 제가 결국에는 법정에서까지 싸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잘못은 절대 용서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님은 늘 말했습니다. 가족끼리인데 이해해야지. 그 말은 처음엔 따뜻하게 들렸지만 결국엔 저를 올가매는 족쇄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 하지만 그 족쇄를 끊어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부티라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국 낯선 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잘못하면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진정으로 자신을 그리고 나머지 가족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용기 내어 맞서야 합니다. 때로는 그 용기가 눈물과 상처를 동반하겠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문득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형제 혹은 가까운 가족이 이런 배신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혹은 잘못은 잘못이니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쪽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끝내 단호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외로웠지만 결국 제 인생을 지켜낸 길이었으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고민 속에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이곳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사연을 직접 보내주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이 공간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곳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곳이니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울림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제 지난 상처를 다시 떠올렸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저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진짜 가족 이야기,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사이다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당신의 하루 끝에 언제나 이 목소리가 곁에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시길, 그리고 내일은 더 단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꼭 행복하세요.